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답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국가가 생긴 이후에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가의 3요소는 제일 먼저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영토가 있어야 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새로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없는 셈 치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주인이 없는 그런 어떤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우리 지금 이 5,100만이 아직 국민은 아니죠. 그냥 5,100만이 새 땅을 하나 발견을 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거기에 우리 것 이렇게 이름을 써놔야 하겠죠. 그렇게 이름을 써놓은 우리 모두의 땅, 이 영토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의 시작 단계에서 제일 먼저 영토를 이야기한 것은 흔히 이것을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이 영토의 가장자리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아무도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도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면 안 된다. 여기에 드나들고자 한다면 우리 이 땅의 주인인 5,100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이 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 바로 이런 우리의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보고 교육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공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국가의 3요소는 이거다 하고 암기를 하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한 지식은 뿌리가 허약하고 사실 뿌리가 형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허약한 지식입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것. 그것이 임시정부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칠 텐데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국가가 있다가 피난을 가서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웠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것은 정식 국가가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혁명정부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혁명정부가 국가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는 가장 먼저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임시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자기 그 나라의 땅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가장 먼저 영토가 있어야 한다.
식민지가 돼서 영토를 빼앗겼다. 만일 21세기에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토를 빼앗겼는데 국가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미 국가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국가의 시작 단계에서 가장 먼저 구비해야 하는 것은 영토인 겁니다. 이 영토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영토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이거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 권리 주장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영토, 이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기로 하죠. 영역은 영토를 토대로 해서 그 영토로부터 어느 정도 그 영토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바다로 그 권한이 미친다고 인정을 하는 영해. 그 다음에 그 영토의 상공에서 배타적으로 이 주권이 미치는 공간, 이것을 영공,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가지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영역. 아무래도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영토라고 하겠죠. 이렇게 국가의 3요소 중에 첫째, 영토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우리들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조직이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국민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가를 세우기 전이니까 국민의 법적 지위는 없겠죠. 국민은 어느 나라의 구성원이다. 어느 나라의 민이다. 그 한자로 민자를 써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나라를 세우기 전인 상태에는 이제 우리의 영토는 있다. 이 땅은 있다. 배타적인. 그러면 그 영토에서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100만이 주민인 경우를 생각해야 하겠죠. 이제 주민이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두 번째 요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은 어떤 사람이어야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국가를 세울 자격이 있을까? 그것은 이 영토를 지금 배타적인 고유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에 평생 머물러 살,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지키면서 그 땅 주인이 영영 떠나버리면 지키지 못하죠. 문서만 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의사를 가진,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주의 의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주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장차 국민으로 낼 이 주민은 좀 특이하게도 어떤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 땅이 없어지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영영 떠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게 그 영토와 주민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에 정주의 의사로 살고 있는 국민이 우리 나라를 만들자
해서 나라를 만들면 이들이 국민으로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주민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나눠가지고 주민이라고 하는 지위를 따로 주면서 국민하고 대립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이라는 지위는 국민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만일 세종시라는 곳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권 이런 주장을 하죠.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죠. 대한민국의 영토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거기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주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는 없죠. 세종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주권은 세종시 주민이라는 그 지위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권능이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공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논리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처럼 아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제대로 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 혼란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는 좀 수준이 낮고 또 열등하고 이런 것이죠. 이제 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5,100만이다 하는데 우리 국민 가운데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는 그렇죠.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가서 상당히 긴 기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영토에 국민이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제 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지킬 만한 국민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 하더라도 그 국가를 빼앗길 수 있겠죠.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 국가를 침략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침략을 즐겨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 어떤 싸울 만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는 싸움에 패배해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다니고 나라를 떠나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나라를 지키는 일정 수의 국민은 항상 유지가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없는 경우, 영토가 없어도 안 되고 국민이 없는 경우가 생겨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5,100만이 넘는 국민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 위험성은 없다 하고 안심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남을 믿고 남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태만한 태도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그게 원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영토가 있고 주민이 있고 이렇게 됐죠. 이 주민들이 이 땅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의사의 합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를 세우는 조직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일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주권이 싹트게 됩니다. 전체 주민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토에서 정주의 의사를 가지고 모두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순간에 주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이럴 때 주인은 평등하겠죠. 그런데 모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뜻이 다른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 그러면 반반의 나라가 돼서는 모두의 나라가 안 될 것이 분명하죠. 바로 그래서 주권은 분할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n분의 1, 내 지분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지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주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나라를 우리가 운용한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합의를 하고 만드는 그 기준, 그 틀이 헌법이고 건국헌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할 때까지는 아직 국민은 아니죠. 그 시간은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짠 하고 정말 딱 수립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단계를 뛰어 올라서 국민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민이 국민으로 되는 그 순간에 이 국가라는 조직은 주권체가 됩니다. 주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그 조립을 하다가 그게 제자리에 들어가면은 눈금이 없이 싹 완성이 되는 이런 그 영상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가의 탄생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건국된 국가가 건국되기 이전의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워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 안에 있는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작동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 생기는 것이고, 만일 국가 운용에 실패해서 또 다른 외부적인 여러 가지 도전에 패배해서 굴복해서 국가가 멸망하게 되면 국가가 없던 땅에 주민들이 국가를 만들고 그들이 국민이 된 이후에 이 국가가 생겨난 그때 국민이 되는데, 생겨난 국가가 망가지고 멸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고, 이것은 생명체처럼 혼연일체가 돼서 한번 생겨나면 이 어떤 그 생성 내지는
일종의 어떤 창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국가라는 존재고 우리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국가라는 터전이다. 그 국가 안에서 국민은 국가라는 우리의 별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각자 일생에 이런 가치, 저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국민이 행복하다 하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만큼 욕심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국가의 목표는 국민이 제각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뜻밖에도 국가의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헌법을 본다든지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든지 5,100만 국민이 공존의 대상들, 같은 어느 일정한 영역에서 상당히 많기는 한데 공동운명체로서 살아간다.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하늘 아래 만약에 우주로부터 무언가가 내려 떨어지면 같이 죽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싸우고 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것은 그냥 돈이나 어떤 재산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산다는 거, 사람이 가치를 느끼는 거, 그거는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월급을 얼마 받는지 하는 그런 거보다는 나는 존엄한 인간이다. 나는 다른 존엄한 인간들하고 이렇게 공존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그런 훌륭한 존재다. 그런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나날이 자기가 추구하는 좀 더 나는 이렇게 나의 능력을 더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인생, 반드시 실패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다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듯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멋진 일이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다. 고난의 시절이면 그런 대로 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잘 될 때는 또 그만큼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 국가가 무엇인가, 헌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이런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의 3요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